우리의 의식, 이거 그냥 뇌에서 벌어지는 전기 신호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뭔가 더 거대한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아주 도발적인 답을 내놓은 사람, 노벨상 수상자 로저 펜로지의 논란적이면서도 정말 매혹적인 이론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의식이 양자 물리학의 미스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펠로즈의 주장이 이게 한 번에 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아주 정교하게 쌓아 올려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계산 문제에서 시작해서 논리학, 물리학을 거쳐 마침내 의식의 본질에 다다르는 이 6가지 핵심 지점을 차례로 짚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 모든 생각의 출발점인데요. 바로 인공지능이 과연 진정한 이해라는 걸 할 수 있느냐는 논쟁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냥 엄청나게 성령적인 컴퓨터랑 같은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컴퓨터가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긴다고 해서 그 컴퓨터가 체스를 정말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펜로지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요입니다. 그의 추론은 물리학이나 생물학이 아니라 순수 수학과 논리의 세계에서 시작돼요. 체스 컴퓨터는 그저 정해진 규칙을 따를 뿐이죠. 이기는 방법은 알아도 그 게임이 왜 아름다운지, 그 안에 담긴 전략의 깊이가 뭔지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펠로즈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확신했을까요? 인간의 이해라는 게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단서가 정말 놀랍게도 그가 대학원생 때 자기 전공도 아닌 논리학 강의를 우연히 듣다가 나왔습니다. 그 강의에서 펜로즈의 머리를 땅 하고 친 게 바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라는 겁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규칙 체계가 있어도 그 안에서는 이건 분명히 사실인데 이 규칙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문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펠로즈는 바로 여기서 아하! 하고 깨달은 겁니다. 인간 마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 규칙들을 넘어서서 그 규칙이 왜 맞는지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규칙 안에서는 증명 못하는 것도 아, 이건 참이네 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는 이게 안 돼요. 정해진 규칙에 갇혀 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펠로즈는 의식이란 건 반드시 계산 불가능한 무언가를 포함해야만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자, 의식이 계산 불가능하다. 그럼 다음 질문이 나오죠. 아니, 이 세상 물리법칙 중에 계산이 안 되는 게 있긴 한가? 펠로즈는 이 답을 찾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이론, 바로 양자역학의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구멍, 그 미스터리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양자역학 정말 기묘하고 또 놀랍도록 정확하잖아요. 입자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그런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다가 1단계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걸 따라서 아주 예측 가능하게 움직입니다. 2단계. 여기까지는 완벽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 3단계.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딱 하나의 현실로 결정돼 버리죠. 5단계. 이걸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바로 그 사이 4단계입니다. 이 붕괴가 대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그냥 미스터리죠. 펠로즈가 주목한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기서 펠로즈의 정말 대담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한쪽에는 슈레딩거 방정식처럼 완벽하게 계산 가능한 세상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의 의식처럼 도무지 계산이 불가능한 게 있어요. 이 둘을 이어주는 다리가 뭘까? 펠로즈는 바로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즉 파동함수의 계산 불가능한 붕괴가 그 답이라고 본 거죠. 좋아요. 그럼 이 붕괴는 대체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쳐다봐서? 펠로즈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물리학의 두 거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정면으로 충돌시켜요. 그리고 객관적 축소라는 아주 독창적인 해답을 내놓습니다. 펜로즈의 주장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붕괴는 관찰자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주를 설명하는 두 개의 거대한 법칙, 즉 아주 큰 세상을 다루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아주 작은 세상을 다루는 양자역학이 서로 안 맞아서 생기는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법칙의 충돌이 어떤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고 그게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파동함수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붕괴해버리는 겁니다. 우주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일어나는 그냥 물리법칙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 우주 자체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 뇌 속에 의식이랑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펜로즈 이론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보통은 의식을 가진 관찰자가 쳐다보니까 파동함수가 붕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펠로즈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물리적인 붕괴가 저절로 일어나고 그 덕분에 의식이라는 순간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인과관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펜로즈 본인도 관찰자 효과에 대해서 완전히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행성의 날씨는 우리가 쳐다보지 않으면 결정되지 않는 걸까요? 말이 안 되죠. 붕괴는 그냥 어떤 시스템이 충분히 커지면 저절로 일어나는 물리적인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뇌에 대체 어디서 이런 양자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까요? 여기서 그의 동료이자 마취과 의사인 스튜어트 하메로프가 등장합니다. 그가 지목한 곳은 바로 뇌세포 안에 있는 미세소관이라는 아주 작은 단백질 튜브였어요. 의식이란 바로 이 미세소관에서 일어나는 양자분계를 활용하는 아주 정교한 생물학적 과정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순수 논리학에서 시작해서 우주의 근본 법칙을 거쳐서 우리 뇌세포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구조물까지 펠로즈의 이론은 정말 거대하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펠로즈가 맞다면 그 파급 효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첫째, 인공지능. 지금 같은 방식의 컴퓨터로는 절대 진정한 의식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계산에 뛰어넘는 과정이 없으니까요. 둘째, 자유의지. 이건 더 이상 뇌의 착각이 아닙니다. 물리 법칙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해를 통해 실제로 선택을 내리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식은 어쩌면 인간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동물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의식이 그냥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이 아니라 이 우주를 구성하는 물리법칙의 근본적인 특징이라면? 과연 우리는 이 현실의 본질에 대해 또 무엇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